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시청 좀 몇 먹었다고? 하나, 둘, 셋, 넷. 오, 한 명 들어왔다. 누구냐? 오, 유찬아, 내 목소리 들려요? 최소준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오늘도 베이결합 화합물 또 추가적인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게 바로 그 CFT죠. 결정장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6배의 팔면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6배의 팔면체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연계의 베이결합 화합물 중에 6배의 팔면체가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도 그쪽이 제일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기준으로 그 뭐냐면은 디오비탈이 2개, 3개 뭐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그 이 뭐냐면 결정장 갈라짐 이론으로 그걸 설명한다고 했었죠. 걔가 이제 문제가 좀 있지만은 그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차용돼서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갈라진 정도가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갈라진 정도가 이제 크게 되면 전자가 이제 로우 스핀 배치가 주로 되고, 그다음에 얘가 좀 좁으면은 하이 스핀 전자 배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6배의 팔면체에서 구조가 약간씩 변형될 수도 있다고 했죠. 특별히 이제 Z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그 원래 위치에서보다 조금 더 수축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이 뭐냐면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디오비탈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심해질 경우에는 그 4배의 사각 평면형으로 이제 구조가 좀 바뀔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우선 했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어디를 한가 보시냐면, 자, 오늘도 8장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세 번째 CFT에서 3.3 그 필기한 거 있어요? 필기한 게만 넘버링이 3.3 맞을 건데, 땡큐. 그래서 우리 영선은 필기도 잘하네. 대단하다. 3.1 3.2 6배의 팔면체. 오케이, 3주 땡큐. 3.3 맞아. 다음에 자, 오늘 이제 뭘 해볼 거냐면 4배의 사면체형, 이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 4배의 사면체형.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자, 기하학적인 모델링은 이렇게 되는 게 좀,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좋겠네요. 그림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지금 이 그림은 흰색 보조선은 큐빅을 그린 겁니다. 사면체를 그리겠다는데 왜 큐빅을 그렸냐면, 사면체를 생각할 때 그냥
그냥 뭐 정사면체를 직접 이렇게 뭐 삼각볼 모양 형태로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큐빅 위에서 사면체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요 녀석이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있을 수 있겠죠. 도도도도도. 그다음에 도도도도도 하는 요 무게 중심 바로 저기에 있는 큐빅의 무게 중심. 여기에 금속 M이 있어요. 무게 중심에 금속이 딱 있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리간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체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면체가 배치된 상태에서 화학 결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보이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 하나, 둘, 셋, 네 개 리간드에 그 이제 보조선을 그리면 그게 이제 정사면체가 되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면체를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편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 사면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 상태에서 이 레간드가 여기에 있는 금속에 이제 접근하는 방향이 금속을 기준으로 한 축 방향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금속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또 요거 그리기 쉽지 않네. 그리고 하는 이 금속 나름의 X축, Y축, G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저 X축, Y축, G축의 나름의 그 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개의 리간드는 이 X축, Y축, G축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딱 봐도 X축, Y축, G축에서 벗어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벗어나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 네 개의 리간드가 어떻게 돼? 금속의 축 방향에서 벗어나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여기 이제 우선 저 기하학적 관점에서의 그 접근 방식이에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CFT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설명은 뭐라고 했죠? 바로 리간드 전자쌍과 금속 D전자 사이의 청력, 그걸 토대로 이제 뭐 만들어진 개념이 CFT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누가 청력이 더 세고 누가 청력이 더 약한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잘 들어갔지? 응? 여러분 잘 보이죠? 잘 들리죠? 네. 혜민이, 서준이, 현서, 이재.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늘 왜 이렇게 안 왔을까요? 오늘 영서 한 명 왔어요? 들려요? 오케이. 잘 보고. 오케이. 그래. 혜민아 보고 싶어요. 혜민이 안 왔어. 그래. 여러분 아침에 오기 귀찮아서 안 왔죠? 자, 하여튼 봅시다. 지금 영서 혼자 왔어요. 자, 애니메이. 그래서 이제 CFT라고 하는 건 리간드 전자쌍하고 금속 D전자 사이의 청력을 토대로 설명을 하는 거라 이 관점에서도 이제 누가 청력이 크고 작은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리간드가 축방에서 벗어나 그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바로 금속의 DXY, YZ, ZX 전자쌍의 더 큰 전자쌍이라니 뭐 전자가 쌍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청력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A, E 바로 D 오비탈 갈라짐. 요건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Y축이 에너지 축이라고 했을 때 자 D 오비탈이 이제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금속이 D 오비탈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XY, YZ, ZX.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이 D 오비탈의 에너지 전체가 한꺼번에 왕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죠. 뭐 때문이죠? 이 뭐냐면은 이 리간드 전자쌍의 접근에 의해서 모두 에너지적 상승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D 오비탈에 나타나는 전자하고 리간드 전자쌍하고 청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이제 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불안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드디어 리간드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위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럴 경우 요 5개가 갈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 설명 방식은 저번 시간에 했었던 6배의 팔면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간드가 접근하기만 할 때까지는 그냥 에너지적인 동등한 상승이 있다가 결합을 딱 하면서 이 오비탈들이 이제 갈라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 경우 자 하면서 보시다시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런 갈라진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각각이 누구냐면 얘네가 XY, YZ, ZX 그리고 X제곱 빼기 Y제곱 그리고 Z제곱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요 두 각각의 이제 오비탈 패턴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위에 있는 오비탈을 T2, 아래에 있는 애를 E 오비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 T2와 E라고 하는 건 뭐 D 오비탈을 구분하는 방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6배의 팔면체에서도 T2, E라는 표현을 썼었죠. 얘는 doubly degenerate, 얘는 triply degenerate인데 이게 6배의 팔면체하고 달라진 점이 뭐예요? 바로 요 자리에 G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왜 없는지 알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6배의 팔면체 자체가 원점 대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G가 게라드 표시인데 게라드 표시는 구조 자체가 원점 대칭일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원점 대칭이려면 여기에 있는 이 금속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L이라는 리간드가 있으면 원점 대칭이 되려면 이 녀석의 반대편 여기에도 리간드가 있어야 되는데 6배의 팔면체는 그러질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배의 사면체는 그러질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배의 사면체의 갈라진 패턴을 얘기를 할 때는 여기에 무슨 표시가 없다? G 표시가 없어요. 게라드 표시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뭐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뭐 채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 쓸 때 뭐 아래 첨자 G 있다 없다 이게 큰 관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T2하고 EG, T2하고 E 요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바로 델타 T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T의 줄임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사면체를 영어 표현으로 테트라히드럴이라고 하거든요. 테트라히드럴이 요 T 있죠? T 그걸 여기다가 아래 첨자로 쓴 겁니다. 6배의 8면체는 옥타이드럴이어서 델타 O였죠. 4면체는 델타 T로 표기를 한다.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결합을 형성하기 전과 결합을 형성하고 난 후에 청력의 전체 양은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놈하고 얘놈을 평균해도 그 에너지 준위가 얘랑 동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요놈하고 요놈이 당연히 또 몇 대 몇으로 갈라져야 되겠어요. 3개가 있고 2개가 있으니까 2대 3으로 갈라져야 요놈하고 요놈의 에너지 준위를 평균을 했을 때 여기랑 같아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기준선 요걸 이제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T2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5분의 2 델타 T만큼 에너지적인 상승이 있을 거고요. 이만큼 이제 불안정화 전자 배치가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경우는 E 오비탈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T 만큼 에너지적인 이제 안정화가 이루어질 거다. 잘못 썼어. 3. 일때 에너지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저번 시간에 계산했던 이제 뭐냐면 TFSE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기억나요? 뭐 줄임말이었죠?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결정적 안정화 에너지를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이제 충분히 요거하고 요거 고려해서 결정적 안정화 에너지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요 4배의 4면체에서 결정적 안정화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는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여기서 뭐 결정적 안정화 에너지 뭐 구해봐라 그런 게 아주 좀 심하고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이때 또 재밌는 것은 요겁니다. 이 4배의 4면체는 항상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요거예요. 뭘 한번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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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아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얘는 1 델타 T는 보통 작은 값입니다.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다 크다라는 거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 4면체 갈라짐 에너지는 다른 여타 에너지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델타 T는 이 컴플렉스 혹은 리간드 종류의 관계가 없어요.
항상 하이 스핀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뭐냐면 사면체에서 나타나는 아주 묘한 현상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 자체가 아주 크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크다 작다 이 얘기를 왜 했었냐면 바로 이 갈라짐 에너지의 대소에 따라서 로우 스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이 스핀으로 들어가기도 한다고 했죠. 어디서? 6배의 팔면체에서. 아시겠죠? 그 6배의 팔면체에서 그 나왔던 얘기인데 그 하이 스핀, 로우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6배의 팔면체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나타나질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하이스핀, 로우스핀에 대해서는 항상 6배의 팔면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막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4배의 사면체에서는 이거 자체가 에너지 갭이 작아서 항상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된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전자가 로우스핀이 되면 전자 간 청력에 의한 페어링 에너지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거 자체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되니까 어차피 갭은 좁고 그래서 로우스핀보다는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우선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런 정도의 속성이 나타나요. 바로 델타 T가 9분의 4 델타 O 정도가 됩니다. 자, 아이디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는 금속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원자하고 어떤 원자 사이가 결합을 하게 되면 뭐 공유 결합성, 이온 결합성 이런 것들이 막 더해지면서 약간씩 구조가 뒤틀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완전 배제하고 이게 수학적으로 그냥 완전히 정사면체를 기준으로 해놓고 이제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수학적인 그 모델링에서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 정도의 어떤 크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화학 책에도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나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기억을 하면 되는데 뭐 외울 것 정도는 아니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주긴 할 거예요. 주긴 할 건데 뭐 그냥 뭐 한 뭐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의미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 델타 T가 델타 O에 비해서 작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 델타 T라고 하는 게 보통 작은 값이라고 했던 게 이런 근거들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이스핀으로 전자 배치를 하시면 나머지 설명 방법, 뭐 홀전자가 있을 때 상자기성이고 뭐 하여튼 그런 요소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다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설명들은 6배의 팔면체에서 그대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좋아. 됐죠? 됐죠? 좋아. 자, 그 다음 요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배위) 큐빅. 자, 그 다음 해볼 건 배수가 8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뭐 이렇게 아까 이것도 그렇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6배의 팔면체 같은 것들도요. 리간드가 금속한테 접근을 할 때 리간드와 금속 사이 결합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리간드와 리간드끼리의 청력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VSEPR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간드가 접근하는 방향이 특별히 그 어느 한쪽의 밀도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밀도 불균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리간드가 금속에 접근할 때는 그들의 청력을 최대한 전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리간드의 밀도가 동등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리간드 4개가 접근을 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리간드끼리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청력도 최소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8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느냐?
바로 8배의는 요렇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상태에서 또 고스란히 그 다음에 고스란히 이런 식으로 리간드가 금속의 8개가 동시에 접근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당연히 아까 4배의 4면체처럼 리간드들이 금속의 축방향으로 주로 접근해요. 축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접근해요. 축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얘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사면체가, 예를 들면 사면체 이런 게 4배위가 2번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아까 얘가 3면체가 된다고 했죠. 근데 얘도 3면체가 돼요. 기하학적으로. 즉 4개, 그러니까 그 4배의 4면체가 2번 나타나는 게 바로 큐빅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청력이 나타나는 패턴이 같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4배의를 그냥 효과를 2배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결정장 갈라진 패턴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축방향에서 벗어난 그 리간드들의 접근이 나타날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T2 오비탈에서 에너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게라데가 되겠죠. 자, 아까 4배의 4면체는 원점 대칭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6배의 8면체처럼 저 큐빅은 또 그 원점 대칭형이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바로 이 녀석에 대해서 x, y, g 방향에 이렇게 또 다른 리간드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래 알겠죠?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형이다. 그리고 이때 t가 아니라 이때는 어떤 아래 첨자를 써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6배 1파면체가 흔치 않게 나타나는 거라서요. 이게 책마다 표현이 약간 다른데 어떤 전문적인 책에는 그냥 여기에 큐빅이라고 쓰여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6배 8면체는 옥타이드럴, 그 다음에 4배 4면체는 테트라이드럴, 저기에 있는 저놈 저거 8배 큐빅은 그냥 큐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런데 이 6배의 8면체, 8배의 큐빅에서는요, 이 하이스피드로 들어가느냐, 로우스피드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구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큐빅에서는요, 하이스피드냐, 로우스피드냐 구분하지 않아요. 왜 구분하지 않느냐? 첫 번째, 얘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화합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6배의 8면체라기보다는 여기는 이 8배의 이 큐빅을 하는 특별한 금속 원소들이 있는데 그 특별한 금속 원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로우 스핀 전자 배치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6배의 8면체 같은 경우 로우 스핀, 하이 스핀을 사실은 별로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면,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에 있는 요놈하고 요놈이 갈라지면 아까 4배의 4면체에 비해서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이 4배의 4면체, 이 8배의 큐빅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간지러. 바로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요렇게 바로 어디다 쓰지?
요렇게 델타 큐빅은 델타 t의 2배인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4배가 2번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테트라이드럴의 2배쯤 해당하는 그 뭐냐면은 그 물리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연결짓게 되면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바로 이 경우는 9분의 8 델타 큐빅 이런 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죠? 그죠? 맞나? 맞지? 2배 아닌데? 아닌데 이거 2배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돼? 헷갈려. 그럼 2분의 1이니까 9분의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완전 헷갈려? 2분의 1 뭐 9분의 4 그럼 9분의 4 9분의 2 이렇게 써야 돼. 헷갈려. 맞죠? 이거 헷갈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 이상하다고? 내가 뭘 잘못 썼어요? 이상하다고? 내가 뭘 곱하기 나누기도 한데 이거 네 진짜. 델타 O 2로 나누면 큐빅 델타 T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려워 지금? 진짜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델타 T 2배 델타 T를 기준으로 하면 델타 아니구나. 이게 델타 T구나.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게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 이거 이게 맞죠? 진짜 아니 얘기를 좀 해주지. 생각만 하고 있었죠. 얘기를 좀 해주지.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니? 하여튼 뭐 알겠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이러하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지금 딱 봐도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뭐냐면 델타 O에 거의 그 델타 O에 좀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 이쪽으로 올리면 9분의 8 정도 되니까 델타 O랑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큐빅 같은 경우는 이 갈라짐 에너지가 적지 않은 편이기는 해요. 알겠죠? 적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하이스핀, 로우스핀의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이놈은 전자배치에 대한 논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가 몇 개 없어서 이 8배의 큐빅 같은 경우는 하이스핀이다 로우스핀이다라는 그런 구분 자체를 크게 잘 하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의 갈라진 패턴이 나타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8배의 큐빅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요겁니다. 자, 이거 줄게요. 자, 얘는 그 다음 해볼 거는 5번째 4배의 스퀘어 플래너. 아, 4배의 3면체 말고 4배의 사각 평면형 얘기를 좀 할 텐데, 이때 자, 금속이 있고 4배의 사각 평면형은 리간드가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그래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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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그래서 결합각이 요렇게 되는 이런 녀석을 4베이 스퀘어 플라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때 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가 X축, 뭐 여기가 Y축, 그리고 여기는 Z축. 그래서 X축과 Y축에만 리간드가 접근을 하고 있고 Z축에는 리간드가 비어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장 갈라진 패턴을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조금 더 있어서 그거를 좀 언급하기 위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본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제 이놈에 대한 디오비탈 갈라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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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뭐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이 패턴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아시겠죠? 외워야 된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맨 아래쪽에 있는 게 YZ, ZX, Z제곱, 그 다음에 XY,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했었죠?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추가할 얘기가, 이렇게 4베이 스퀘어 플래너가 나타나는 특별한 그 실용적인 실제 예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려고 해요. 자, 뭐냐? 여기 줄게요. 준다잉.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구조를 좋아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아주 좋아하는 금속의 전자 배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몇 쪽이라고 해야 되지? 주기율표상에 니켈이 있는 족이 있습니다. 니켈. 그리고 이제 니켈이 얘가 이제 4주기거든요. 근데 얘가 5주기에 아래쪽에 팔라듐, 그 다음에 6주기에 아래쪽에 플래티넘, 얘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몇 쪽? 16쪽인가? 16쪽 맞아요? 16쪽이? 아닌데? 6쪽인가? 아닌데? 모르겠어.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뭐야. 사주기 같은 경우 사주기 뭐야? 맨 앞에 있는 게 포타슘, 칼슘, 스티브크, 망페, 코니. 이구나.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 8, 9. 10쪽. 10쪽. 이렇게 어렵냐? 좀 너무 기본적인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얘네들 이제 10쪽이다. 10쪽.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 10쪽의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죠? 10쪽의 전자배치는 무조건 바로 N-1 D8 NS2, 이게 10쪽의 전자배치예요. 무슨 말 알겠죠? 4주기, 여기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기야, 주기. N은 주기. 그래서 4 넣으면 그게 니켈이고, 5 넣으면 팔라듐, 6 넣으면 플래티넘. 영상 알겠죠? 영상은 뭐 나보다도 잘하니까 잘 알겠지. 그래. 혜민이도 알겠죠? 그래.
잘 들어가지. 그렇죠. 끊기면 난리 난다 이거. 오케이. 자, 그리고 10쪽 옆에 몇 쪽이에요? 11쪽. 11쪽. 그럼 11쪽 전자배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찬가지로 얘는 D9S2가 되겠죠. 아니 D10S1 보통 아시겠죠? 저런 전자배치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11쪽에도 누가 있겠지? 그럼 이제 니켈 이 9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구리 밑에 누구더라? 구리 밑에 누구예요? 구리 밑에 순 아닌데? 구리 밑에 은 밑에 금. 네 진짜 이거. 왜냐하면 요 두 개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기억을 못해. 알겠죠? 요거. 이때 요 전자배치에 따르면 지금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의 전자배치가 요래잖아? 그잖아? 이때 바로 여기에 있는 얘들 보이세요? 쟤들이 만약 2 플러스 3 플러스 면 D8 전자배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전자 2개, 3개 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개, 3개 떼는 거니까 이거 2개 떼면 D8이고 3개 떼면 D8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얘들이 D8 전자배치의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100% 4배의 평면형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화합물에 의하면 단 하나의 예외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D8 전자 배치가 이 4배의 스퀘어 플래너에서 아주 선호되는 배치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XY 오비탈하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얘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안정화와 이런 식의 불안정화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불안정화 좀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린 건데 실제로 불안정화의 정도가 얘는 굉장히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자가 딱 D8 전자 배치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면서 8개 전자가 모두 다 안정해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4배의 3면체형은 4배의 사각평면형은 VS-EPR의 불리함을 극복하고도 저런 식의 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0쪽과 11쪽에 나타나는 팔라듐 이가, 플래티넘 이가, 금삼가는 무조건 4배의 사각평면형이다. 이것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얘들로 뭐가 있냐면 이런 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재에 몇 개 내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팔라듐 CL4 E 마이너스 플래티넘 NH3 4 E 플러스 플래티넘 CL4 E 마이너스 금 CL4 마이너스 이런 애들 다 배수가 뭐예요? 4, 4, 4, 4 알겠죠? 플래티넘, 팔라듐 다 산화수가 2 플러스고요. 얘는 3 플러스거든요. 그럼 이렇게 리간드가 4개 그냥 읽기만 하면 얘들은 무조건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 알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요 3개가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오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런데 이때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요 놈이에요. 자, 보이시죠? 이때 저 니켈은 리간드 종류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플래티넘, 팔라듐, 금은 확실해요. 내부 전자구조적인 성격이 확실하기 때문에 리간드에 무관하게 그냥 무조건 4배의 사각 평면형이거든요. 근데 니켈은 이게 스스로의 성격이 좀 애매해요. 여기 애매하다는 건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같은 경계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 구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with weak field 리간드. 자, 윅필드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약한 장이라고 했죠. 보이죠? 아니야, 필기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약한 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델타가 큰 편이겠어요? 작은 편이겠어요? 델타가 작은 편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사면체 구조가 됩니다. 사면체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니켈 Cl4 E-. 여기서도 이제 니켈이라면 니켈 E+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럼 니켈이 E+니까 Cl 4개면 Cl1-가 4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E+인데 마이너스가 4개니까 전체 이온가는 E-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니켈 E+도 보시다시피 D8 전자배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요 니켈 E+에 대해서 리간드 4개가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마이너스 떼버리자. 이런 꼴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E-가 돼요. 그래서 니켈 E+도 D8 전자배치인 건 맞는데 저렇게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염소가 바로 약한 장 리간드라는 걸 알겠죠? 근데 왜 염소를 약한 장 리간드로 구분하느냐에 대한 이론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배우진 않았는데 우선 염소가 약한 장 리간드라는 건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저렇게 약한 장 리간드가 붙어 있는 D8의 경우는 저렇게 사면체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with strong field. 우리말 번역은 강한 장 리간드. 그럼 강한 장 리간드는 기본적으로 갈라짐 에너지가 큰 편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사각 평면형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니켈 CN4 E 마이너스. 자, 니켈은 여기서 E 플러스의 D8 전자 배치일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얘도 무조건 D8이에요. 3D8. 알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이아나이드 그룹이 1-가 되고 얘가 대표적인 스트롱 필드 리간드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저 니켈에 대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으로 요렇게 스퀘어 플래너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E-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한장 리간드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갈라진 정도가 심해지면서 안정해지는 것과 불안정해지는 것의 경계가 아주 커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약한 장 리간드가 되면 안정해지는 것과 불안정해지는 것의 갭이 좁아지면서 얘가 이렇게 안정해져 봐야 그게 큰 득이 안 되고 차라리 염소 사이에 VSEPR에 의한 척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뭐냐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베이 스퀘어 플래너는 얘에서는 100% 나타나는데 얘는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어휴, 좋아. 됐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 이거 줄게요. 19. A 3.6 델타 얘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고요. 영어로 쓰자면 크리스탈 필드 스플리팅 에너지인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델타가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 6베이 8면체는 델타 O라고 했고 4베이 4면체는 델타 T, 큐빅은 델타 큐빅 이렇게 쓰기도 했죠. 근데 뭐가 됐건 그냥 원래 있었던 5개의 디오비탈이 막 결합하다 보니까 막 갈라지고 막 하여튼 그걸 얘기하는 건데 저 녀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느냐? 크게 4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4가지. 아시겠죠? 자, 어떤 거냐? 바로 첫 번째는 1. 금속의 산화수입니다. 이게 델타에 우선 첫 번째로 영향을 줍니다. 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요. 바로 얘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델타도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산화수가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금속이 이제 금속이니까 당연히 양이온 되겠어요, 음이온 되겠어요? 금속이니까 당연히. 금속은 당연히 양이온이 보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화수가 크다는 얘기는 1 플러스보다는 2 플러스, 2 플러스보다는 3 플러스 이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저기서 이제 델타가 커지느냐?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금속의 산화수가
커질수록 리간드 전자쌍과 인력이 커지겠죠. 금속이 더 큰 양전하를 갖는 양이온이 되면 양이온이 주변의 음이온을 더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알겠죠? 더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면 바로 금속 D전자와 바로 리간드 전자쌍간 어떻게 되겠어요? 청력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력이 커진다고 하는 거는 금속이 가지고 있는 핵전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핵전하 혹은 뭐 유효 핵전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산화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속 자체의 전자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금속의 핵이 조금 더 도드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 핵전하가 커졌다 아니면은 뭐 유핵전하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화수가 커진다. 바로 금속의 유효 핵전하의 증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유효 핵전하가 커지는 거는 그냥 무조건 주변의 전자를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에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면 그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유효 핵전하가 커져서 결합력이 커지는 것과는 또 별개로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이 금속의 D전자랑 또 청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갈라짐 에너지가 상승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어요. 뒤에 배우게 될 리간드 필드 티오리로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 결정장 갈라짐 이론에서는 이런 컨셉 정도로만 설명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 플러스 금속의 경우 어떻게 된다? 로우 스핀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 플러스면은 아무래도 금속의 산화수가 아주 큰 상태죠. 그럼 갈라짐 에너지가 커지면서 그때 어떻게 돼? 보시다시피 로우 스핀 전자비치를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거 첫 번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속의 주기. 금속의 주기. 자,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4주기 보다 5주기 6주기 금속의 델타가 더 커진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4주기 전이 금속이면 몇 d 오비탈이죠?
3D고요. 이게 4주기니까 4D 그러면 안 돼. 5주기는 4D, 6주기는 5D. 즉 관여하는 d 오비탈의 이 주기가 증가할수록 델타가 크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요거예요. 그래서 결국 5주기, 6주기는 항상입니다. 항상 로우 스핀이에요. 오주기, 육주기는 이미 금속 자체의 성격이 디오비탈 갈라짐을 아주 크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리간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로우 스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우 스핀, 하이 스핀을 구분하는 건 누구에서만? 여기에 있는 4주기 전이금속에서만 로우 스핀, 하이 스핀을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만 리간드에 따라서 하이스핀이냐 로우스핀이냐가 구분이 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가 있겠죠. 뭐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부터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